자,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또 지난번에 이어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단계 그 마무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레퍼럴 소개인 것이죠. 소개. 자, 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세일즈 쪽에 계신 분들은 다 누구보다 다 절실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의 계약이 마무리돼서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겠죠. 다음 계약하실 분들을 우리가 또 발굴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존에 가입하신 고객의 어떤 자발적인 의사로 주변 분의 소개를 받아서 영업한다. 우리의 일은 너무나 편해지고 쉬워지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가 직접 그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 제품을 만족한 고객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영향력을 써서 야, 너도 한번 이거 한번 해봐. 너무 괜찮아. 그랬을 때 우리의 영업은 엄청난 속도로 효율성이 제고되겠죠. 그러니까 이 소개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가 않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 소개 영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히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 소개를 받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 보험업계나 이런 세일즈 업계에서 탑 퍼포머들의 공통점이 이런 소개 영업을 적극적으로 잘 구사하시고 효율적으로 하시는 데 있다는 것이죠. 소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가 있을까요? 소개를 잘 받는 방법은 의외로 되게 단순합니다. 소개를 잘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신다는 것이죠. 그 시간과 그만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함.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명함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혹시 그 명함을 회사에서 준 명함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일즈 업계는 결국은 풀 커미션 베이스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기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명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남들이 쓰는 명함 똑같이 쓰고 동료들이 쓰는 소개장이랄지 이런 거 똑같이 다 쓰고 영업자로 쓰는데 그분들보다 더 영업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뭔가 나은 성과를 원하신다면은 남들이 안 하는 귀찮거나 아니면 생각지 못한 뭔가 차별성을 자기한테 부여해야 되겠죠. 그 먼저 시작이 제가 볼 때 명함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좀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명함 하나부터 뭔가 고객들한테 차별성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소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소개장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소개를 요청하는 것이죠. 자, 우리 그 청중분들, 특히 우리 그 세일즈맨들 분들께서는 소개를 잘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나요? 시간이나 또는 물질적으로 어떠한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자, 제가 또 소개를 잘 받는 툴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또 이 볼펜이 소개를 잘 받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 그 영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떠한 볼펜을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런 저렴한 볼펜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실격이 아닌가. 소개를 잘 받으시려면 볼펜도 하나 좋은 거를 좀 장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쓰는 볼펜은 이 몽블랑 볼펜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약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하는 초고급 볼펜입니다. 이 볼펜을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종료하고 고객분들한테 소개장을 이렇게 딱 보여드립니다. 그럼 대개 고객분들은 소개에 대해서 난색을 표시하고 내가 한번 생각해보겠다 또는 고민해보겠다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절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저는 이 볼펜을 딱 꺼내는 것이죠. 혹시 우리 고객님 100만 원이 넘어가는 볼펜을 만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볼펜의 광이 아닌 경우에는 이 100만 원짜리 볼펜 이렇게 소유하신 분이 많지가 않죠. 흔하지가 않습니다. 자, 바로 이 볼펜이 제가 120만 원, 110만 원 주고 산 볼펜입니다. 한번 이 볼펜을 만져보시죠. 그럼 대개 고객분들께서는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이 볼펜을 이렇게 만져봅니다. 이거 비싸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볼펜을 제가 왜 1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까요? 제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또 제가 무슨 이 볼펜 수집강이 아닙니다. 이 볼펜을 잡게 되면은 주변에 소개할 분의 사람 이름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볼펜을 투자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 요청을 부드럽게 하면은 고객분들께서는 되게 웃으시면서 소개를 해주실 확률이 극도로 높아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각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해주게 되면 심리적인 효과를 일으켜서 행동을 유발시킬 효과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볼펜, 명함, 소개장 이런 다양한 그런 투자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소개를 이끌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 영업사원들이나 우리 세일즈맨들께서는 그만큼 소개를 잘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소개를 잘 받는 것이 우리가 텔레폰 어프로치랄지 가망 고객 발굴에 대한 엄청난 노력을 해소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일즈의 질적인 그 효율성을 아주 높이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소개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좋은 고객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탑 세일즈맨들은 항상 마케팅 방식이 바로 소개 마케팅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소개를 잘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노하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강의 때 좀 더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증권 전달, 제품 전달 또는 AS 고객 사후 관리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증권 드리고서 그냥 뭐 선물을 좀 이렇게 기념 선물 드린다든지 거기서 마무리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전 여기서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이 제품에 대한 특장점에 대해 다시 한번 쭉 브리핑을 해드리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대개 고객분들은 상담 중에서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일즈맨한테 그렇게 적극적인 질문을 하신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피상적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이 제품을 직접 전달받아서 실체화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활용해야 될, 내가 이 써야 할 제품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품에 대한 궁금함이 예전에 몰랐던 질문이랄지 궁금함이 되게 적극적으로 개진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 고객에 대해서 그 상품에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초회 상담이나 프레젠테이션 단계에서 놓쳤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서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때 고객의 그 사후 관리의 여러 가지 그런 그 부분들이 확 감소가 됩니다. 고객이 아주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인했을 때 만족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실제 전달하는 단계, 고객이 그 계약을 유지하는 단계에 만족도를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객의 불만과 컴플레인이나 AS는 항상 제품이 그 제공되고 난 1년 이내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컴플레인은 아주 치명적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품을 전달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상품을 읊어주고 좋은 이 상품의 특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후 관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소개를 다시 한번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또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오늘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단계는 프로스펙팅, 텔레폰 어프로치, 전화 약속 상담, 면담 약속 확보죠. 그 다음 초회 면담, 그 다음 사실과 느낌의 발견,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의 클로징, 그 다음에 소개 확보, 그 다음 제품 전달, 이렇게 총 7가지 단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7개 단계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잘 못하신 분이 있죠.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아, 나는 상담은 강했는데 내가 클로징이 약했구나, 또는 나는 클로징은 되게 강한데 이 소개가 약했구나, 이런 부분에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해결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는 이 구체적인 상담, 이 강의 시간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마무리로서 이런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를 내가 지금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가진단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 이 12가지를 다 충실행했을 때 여러분들의 세일즈 프로세스는 아주 잘 돌아가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항목 중에서 혹시 3가지 미만을 하고 계시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직업에 대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거나 좌절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직업을 그만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단기간 내에요. 자, 지금 말씀드린 항목 중에서 5가지 정도는 수행하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성과를 내시는 분입니다. 10가지 이상을 하고 있다. 아주 잘하시는 분이고 탑 세일즈맨으로서의 길을 가시는 분이라고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까요? 이번 달에 상담할 가망 고객의 리스트가 20명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항목입니다. 20명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 다음에 하루에 20통 정도, 즉 1시간 정도의 텔레폰 어프로치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가? 예, 리스트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직접 전화해서 또 약속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3명 정도의 사람을 꾸준히 만나는가? 점심 약속을 잡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온 오프라인으로 주요 고객을 관리하는가? 그 다음에 동호회나 동문회, 종교단체에 대해서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활동하고 계시는가?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학원이나 공부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12가지 항목들을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이 결국 탑 세일즈맨으로서의 위치를 가게 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윤 추구이죠. 그러니까 이 세일즈맨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사업입니다. 자기 사업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자기 이윤 추구이죠. 고객의 성공을 담보로
세일즈맨의 어떤 재정적인 그 안정을 찾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돈 못 버는 세일즈맨이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하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머니가 비어있으면 어깨가 처지고 힘이 빠지죠. 고객한테도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또 고객의 거절이 칼날로 다가오는 것이죠. 즉, 이 국가의 권력은 총풀이에서 나오고 세일즈맨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주머니가 단단해야 고객의 거절에 상처를 안 입게 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도 투여할 수 있고 고객을 위해서 투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돈 못 버는 세일즈맨이 제일 불쌍하죠. 회사에서도 좀 무시당하고 이 저실적자 취급받고 그 세상에 다 반겨주는 사람 없고 돈은 없고 이 생활고처럼 고민스러운 걱정이 없는 것이죠. 그럼 반대 돈 잘 버는 이 세일즈맨, 이 보험 영업사원처럼 이 세상에 행복한 직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년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대접받고 상 받죠. 또 잘 나가는 세일즈맨들은 고객들이 대우를 해주죠. 아유 저 친구 역대 연봉자야. 그러면서 고객도 대우받죠. 주머니가 차 있으니까 또 이 세일즈의 특성상 시간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면 기준 실적을 마치면 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보장되는 게 세일즈의 어떤 메리트가 갈 수 있는데 결국은 극과 극이죠. 돈 못 버는 이 영업쟁이들은 지옥을 넘나들고 있는데 고통을 넘나드는데 이 자기 성과를 내고 있는 그 설계사들은 고객들과 항상 이 일도 아니고 이 노는 것처럼 일하면서 자기 소득과 안정을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기업의 적재 목적은 이윤이요. 적정 이윤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세일즈맨들은 결국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법칙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법칙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에 당연히 장사는 없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가을에 결실하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세일즈 성과는 이게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번 주 열심히 해서 다음 주 결과가 나오는 데겠지만 이번 주에 만난 사람이 내년에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씨앗을 뿌려야 결론이 나오는데 이 열매가 있는데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게을리하시고 규칙적으로 안 하시는데 결실만 바라는 경우에는 마음의 고통이 따르게 되고 번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법칙은 바로 쉬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는 게 이게 정답입니다. 세일즈는 왜냐? 신뢰를 담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와 B라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라는 어떤 세일즈맨이 있는데 A라는 설계사는 똘똘하고 지혜롭고 두뇌 명석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규칙적이고 뻑하면 잠수 타요. 이분한테 과연 고객들이 돈을 맡길까요? 자, B라는 사람은 약간 지적인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고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항상 정직하고 아주 꾸준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람한테 A한테 돈을 맡길까요?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맡길까요? 바로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은 이 성실성을 담보로 해서 고객의 신용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규칙적인 꾸준함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탕이 될 때 세일즈 프로세서 7단계는 완성되는 것이고 그 세일즈 프로세서 각 단계의 효율성이 제고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상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을 성공시키고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우리 세일즈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인의 이 세일즈 프로세서 7단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